당시에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박상현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간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국조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오전 중에도 열렸고, 그래서 그 풀 버전을 전부 다 재생하다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그래도 재생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박상현 검사가 이전 부지사를 한 번만 만나달라라고 말한 대목을 두고 민주당은 회유 시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녹취 부분은 다들 조금 워딩을 봤던지 아니면 좀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전 들어봤고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서민석 변호사가 네. 본인의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부분 같다. 그리고 박상현 검사는 어쨌든 기수가 한참 선배인, 네. 직속 선배는 아니지만 서민석 변호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전화 변론에 대한 상세한 어떤 조건부 응대, 네. 완곡한 거절을 한 것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제가 의심을 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봐도 저는 그냥 그게 회유 내지는 압박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패널들이 나와서 네. 그 해당 통화 이후에 회유가 됐다. 네. 그래서 7월 달에 진술을 번복한다라는 그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죠. 알고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5월 19일 날 그 자필 진술서를 거기서부터 썼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진술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와서 패널들이 하는 민주당 패널들의 모든 논리가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화로 인해서 회유됐다가 아니라 이미 그 통화 이전에 자필 진술을 통해서 사실 도지사한테 보고했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다면 지금 모든 민주당이 한 논리들은 다 깨지는 겁니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있었으니까. 누가 어떤 패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그 나와 있는 녹취록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설 변호사는 이거 괜찮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괜찮습니다. 그런 걸 써줬다고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그 지금 회유는 그거예요. 이미 보고했다는 그거는 썼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뭔가 추가 진술 이거를 회유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날짜 그것 때문에 회유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 글쎄요. 오늘 공개된 건 김남국이요. 내가 김남국 의원 건 내가 안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남국 의원이 어제 CBS 아침 라디오인가요? 같이 나오시지 않았나요? 네, 고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송 저도 들었는데 참 답답했던 부분은 이 전체 사건을 물론 너무 길고 오래됐다 보니까 이걸 맞아요. 기억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김남국 의원이 그때는 약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저도 들으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제 오전? CBS 라디오 월요일 날 오전. 월요일 오전이면은 추가 공개되기 전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지? 추가를 들었으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그 방송 전에도 네. 무슨 소리냐 그거 녹취 이후에 진술 번복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대기실에서는 절대 우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네. 자필 진술서가 5월 19일 날 나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서민석 지금 저희는 통화 내용은 보면 알고 그대로 보면은 있어요. 네. 설주환 변호사 입회하에 그거 서명을 했다. 네. 근데 그거를 이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하면서 서민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걸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그 법카 내용 그것도 뭐 덮어주겠다. 그러니까 안에 다 무마해주겠다는 식으로 그건 회유죠. 그건 회유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해유라고 주장을 하고 덮어주겠다가 아니라 공익제보자든 검토할 수 있다. 근데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검토해보니까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미 수사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왜 민주당이 이거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종범 바꿔치기를 시도한 건 이화영 부지사예요. 공동정범에서 일반 뇌물죄로 빠지면서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렇게 박상현 검사한테 트라이를 한 거고 박상현 검사는 그러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응대하는 건데 왜 그게 첫 통화. 전제 조건을 전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게 처음에 공개된 거고 네.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저는 이기인 사무총장 처음에 그것만 공개됐을 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저는 전체를 또 들어봐야 된다. 네. 추가적인 거 들어봐야 되는데 추가적인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어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어제 추가적으로 뭐 틀은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저 논리가 또 그렇게 깨질 수 있는
녹취라고 좀 봐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덮어줄게. 음. 그거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해드려야 했다가 그거는 땡땡땡 그 법카 문제 그건 해드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검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안했고 그거를 거절하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막 딜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그건 회유로 보는 거죠. 이제 밤에 이제 박상용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먼저 종범 처리를 제안을 했고 자신은 그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이제 반박을 했어요. 양측 주장이 지금 정면으로 엇갈리고는 있어요. 우리 김효원 대변인 보시기에는 누구 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자신은 그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고 한 것뿐이다에 저는 사실 좀 신빙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네. 그 통화 이제 기록 녹취된 것의 이제 2차 버전을 이제 들으면 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실을 말하라고 그러면은 주가 아닌 이제 종범 처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서민석 변호사는 약간 난감해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인지 뭐 아니면 이재명 전 지금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전 지사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화영 씨가 이걸 이야기하면 좀 안 된다. 이게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런 거까진 가능하지만 이건 안 되고 하면서 일종의 어떤 그 검사가 피고인하고 직접 형량을 뭐 거래를 하거나 회유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변호인이고 개인적으로 원래 아는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법률적인 가능한 선에서의 상담을 해주고 그 내용도 들어보면은 안 되는 거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능한 선에서의 어떤 일종의 상담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아니, 저는 근데 네. 안 된다고 한 다음에 땡땡땡 그거 문제 이거요. 그러니까 그건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전체 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잘린 사람이에요. 자, 왜 잘렸냐? 네. 그 설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자라고 주장을 네. 했다가 잘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서민석 변호사가 나와서 자기는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도 괜찮다고 봤다 방어 전략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부인에 의해서 잘렸고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른 거죠. 그러니까 권한은 이화영 전 부지사이기 때문에 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통화 내용에서 뭔가 계속 두 분 사이가 뭔가 상담하듯이 보이는 거는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입회하지 않은 데서 그 진술한 것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네. 뭔가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화가 네. 좀 스무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화면에 보듯이 5월 25일 날 통화입니다. 당시 이화영 측 변호인의 그러면 뭐뭐뭐 사건도 묻어주고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땡땡땡이 지금 갖고 있는 뭐 자체에 있는 거 뭐 그거는 당연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그리고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약속드린 거는 그대로 될 겁니다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회유한 거 아니냐. 저게 저 땡땡땡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왜 결국 법카 네. 법카로 사실 가장 큰 형량을 원래는 서민석 변호사가 뇌물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재판을. 맞아요. 예.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땡땡땡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덮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가장 큰 범죄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그거를 그건 뭐 해줄 수 있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 녹취 나온 것 중에 약간 이렇게 얘기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자꾸 나오는데 설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북 송금 흐름을 이해하고 네. 이해하고라고 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비리 범죄자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북 송금 흐름에 대해서. 근데 이해하고 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거는 그 범죄 당사자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하고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진술할게요 라고 한 걸로밖에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대화를 봤을 때 이상하다는 거죠.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뭘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뭐 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저는 흑백 예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고요. 저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5월 25일 날 제가 입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2023년도 5월 25일이면. 왜냐면 제가 6월 12일까지 정식적으로 내가 그때까지만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5월 25일 날은 저는 저 두 분이 통화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뭐 저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었었고
서민석 변호사도 저 얘기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저는 서민석 변호사는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고 저는 이 검찰 입회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2023년도 5월 19일자 자필 진술서는 뭐냐면 이화영 씨가 아까 말한 흐름을 이해하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는 자필 진술서에는 이 자필 진술서가 최초로 입장 변화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라고 하다가 이 자필 진술서부터 당시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이 자필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떤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다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걸로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 어떤 관련해가지고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당시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어떤 러프한 진술이 있었죠. 이때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월 19일 날 이게 최초로 나와요. 이건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솔직히. 근데 작년에 제가 고등검찰청 서울고검의 TF에서 조사받아 이 연어술 파티 때문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그때 기록을 보여주시면서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때 뭐 했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 자필 진술서가 5월 19일 날 작성된 걸 저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왜 5월 17일 날 연어술 파티가 있어야 되는지. 이때 5월 19일 날 최초의 번복 진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17일 날 법무부에서는 자필 그 연어술 파티를 지목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고 5월 17일 날 연어술 파티는 결론적으로는 없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건 민주당에서는 연어술 파티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이게 것이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면 네. 말이 안 돼요. 음, 예.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음, 관심을 끊게 됩니다. 맞아요. 본질은 네, 800만 달러를 보냈고 네, 500만은 스마트팜, 네. 300만은 대납 비용이거든요. 그거를 도지사가 알았느냐? 음, 알 수밖에 없죠. 음,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본인의 트위터에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 논의한다라는 그 기사를 다 링크하면서 올렸어요. 이화영 부지사님 정말 고생하시네요. 네, 라고 한다면 방북을 한다라는 그 팩트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비용인지 당연히 짐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확인을 안 해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범 종범은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왜 근데 박상현 검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냐 생각을 해봤더니 저 들어갔을 때는 그 얘기가 주였어요. 계속 몰랐다고 하니까 진짜 몰랐냐? 그러면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도지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렇지. 알았냐 몰랐냐가 주였거든요. 저희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저 나오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는 그 다음에 6월 달에 작성이 된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가 입회를 했었을 때. 그래서 그걸 증거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재판에까지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제출하려다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법정 부부싸움이 그때 일어나진 거죠. 2023년도 7월 달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착각을 하는 것은 이 진술 조서가 법정에 제출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번복된 거 아니냐. 근데 실은 2023년도 5월 19일 날 최초의 번복 진술이 나왔고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애둘러서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 방송에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 단독으로 얘기를 드리면 당시에 5월 19일 날 이 번복 진술이 나오고 이화영 씨는 몰랐을 텐데 이거 김현진 씨한테 제가 다 보고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당시에도.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게 저는 당대표실 관계자에게 얘기했다라고 다른 방송에서 이미 다 얘기했었어요. 몇 년 전부터도 얘기했고 근데 그게 김현지 씨였습니다. 당시에도. 오늘 설주한 변호사 기억이 가물가물해. 저희는 그걸 꼭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300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한 45억? 지금 건가요? 돈으로 그 정도 됐죠. 근데 출장 가는 거잖아요, 북한에. 음. 근데 소를 한 3,000마리 달고 가나요? 이렇게 45억씩 돈을 쓰지? 저는 그것도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본다. 좀 네. 이상하다 싶었고. 그리고 이거 지금 녹취가 3년 만에 나왔는데 뭐 본인이 이제 60대여가지고 이런 기계를 잘 못 써가지고라고 하는데 지금 청주시장 나가는 이 마당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때 이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형량을 좀 줄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어떤 이 진술이 바뀐 그 당시의 변호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하려고 이제서야 이걸 꺼냈고 이거를 지금 국정조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전체를 지금 틀지 않았잖아요. 네. 부분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걸 가지고 이용해 가면서 죄를 지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녹취록이 오늘 일단은 국정조사에서 조금 풀 버전을 트신 것 같긴 해요. 지금 오늘 뭐 어저께 나온 일부 나온 3분짜리의 풀 버전이 한 2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전부 다 공개는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틀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뭐 내용은 이제 워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부만 공개되면서 이제 전체 맥락은 이제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서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일을 다 확보하고 또 이미 민주당에 이걸 다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전체를 전부 다 어디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통화의 맥락이라든지 취지를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정조사에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전용기 의원이라든지 김동완 의원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차차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차치하면은 뭐 지방선거 거의 다 끝날 때까지가 되는 건가요? 아 이제 서민석 변호사님 경선에서 경선, 공천 받으면 이게 다 공개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만약 경선 떨어지면 어떻게 아시죠? 예. 국가는 별개입니다. 네. 국가는 별개. 아, 그래요? 네, 그거 별개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가 아니. 이미 당에 다 넘겼잖아요. 네. 이미 당에 다 넘겼고 예. 막 서민석 변호사가 나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풀 네. 버전을 줄까 말까 보면 이게 아니에요. 다 넘겼어요. 아 다 넘겼어요. 다 넘기고 네. 그 정영기 의원의 입장에 따르면 예. 이걸 처음에 다 공개할 경우 뭔가 그거에 딱 대응해서 아마 검찰 박상현 검사가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 공개한 다음에 대응 보고 그 다음에 또 공개한 다음에 그거를 깨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 차원에서 한 거다. 근데 오늘 공개 20분짜리? 네. 그거 저도 좀 보고 싶네요. 일단 어제 공개된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가 충분히 이거는 거래로 의혹 제기할 만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전문을 읽고 나서 또 추가적인 판단을 해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박상현 검사가 미주알 고주알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즉 그렇다고 해서 저게 회유, 음. 압박, 그 피고인을 압박해가지고 어쨌든 주정본 바꿔치기라는 문제를 충분히 야기할 만한 지점은 잘 안 보이고 무엇보다 서민석 변호사 검사와의 통화를 이렇게 저렇게 공개하고 정치권에 갖다 준다? 이거 업계의 상도위를 박살내는 겁니다. 최악인 행동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검사든 어떤 변호사든 남아있는 검사들과 통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 피해는 누가 봐요?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받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친절한 검사가 없다. 보통 이렇게 전화도 안 하기도 하고 또 통화가 잘 안 돼요. 실상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해도 좀 통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구두변론이라도 하고 싶은데 일단 통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통화가 된 것도 참 저도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박상현 검사가 녹취록이 없을까? 그러니까 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검사가 그렇게 바보는 아닐 텐데. 네, 그래서 뭐 그럼 왜 어떤. 공개 안 할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검사는 그런 거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나한테 의뢰가 오거나 나한테 수사가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녹취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건까지 의심할 수 있으니까 네. 아끼고 있는 거고 아낀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제하고 있는 건데 서민석 변호사는 그냥 도의 없이 예비후보 경선 나가고 공개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 둘 중에 뭐 도덕적으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검찰청 없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니까 녹취 공개할 수도 있겠네요. 모르는 거죠. 아니 공무원 신분은 아직 가지고 계시니까 검사니까. 기소청으로 예, 가시면 예, 검사니까. 뭐 공소청으로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제 방송에서 또 어저께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 국정조사에서 안 부르는 부분은 뭐 제가 방송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불러도 된다라고 김동완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진행자님을. 네. 예. 왜 설주한 변호사 안 부르냐고 오늘 장성철 소장이 질문을 하니까 굳이 뭐 방송에서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꼭 불러서까지 얘기할 필요 있냐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뭐 저는 충분히 뭐 항상 얘기 어디 가든 물어보시면 다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아니, 꼭 있으니까요.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 불러요. 이상하더라고. 설전 변호사님은 6월 10 며칠 이후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뭐
불편한 진실이라니. 이제 연어 술 파티죠. 저런 식으로 불편한 진실하고 뭐가 막송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연어 술 파티 날짜를 참 이게 자충수가 돼버린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연어 술 파티 날짜를 이화영 씨가 5월 17일로 지목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이화영 씨 쪽에서는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을 못했어요. 맞아요. 제일 처음에 7월 2일이라고 했다가 6월 말이라고 했다가 6월 중순이라 했다가 5월 말이라 했다가 5월 초까지 온 거, 중순까지 온 거예요. 근데 법무부에서 이 쌍방울 관계자들의 법카를 조사하다 보니까 뭐 편의점에서 결제 내역이 있는 거야. 아. 그게 5월 17일 저녁 6시 37분이에요. 6시 48분인가? 그러니까 이날에 술 샀구나. 딱 그 1,800원을 결제를 했는데 그게 참이슬 가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때 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5월 17일이 딱 된 거예요. 또 마침 그날 검찰청에서 삼거리 횟집인가 삼거리 초밥집인가 거기서 연어 덮밥을 시킨 게 있다라는 거 영수증이. 그래서 이제 그날로 특정을 한 건데 보니까 5월 19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 19일에 잡힐 진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회유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어술 파티가 5월 17일로 딱 특정이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이화영 씨 측에서 지금 당황스럽게 보고 있는 건 뭐냐?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저께 되게 당황했는데 그 이 수원지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어술 파티로 기소된 위증죄 재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증인 채택 과정이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저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화영 씨 측 변호인단에서 설주환 변호사가 며칠 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5월 17일 날 검찰청에 간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화영 씨 변호인단에서는 저를 그렇게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진실이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졌다 해서 그게 바뀐다고 하면 저는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짓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 당시도 없었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적 입장이 달라진 저를 보고 약간 좀 사실관계를 왜곡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 팬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뭐냐면 그 당시 지금의 저를 거기다 대입을 한 거죠. 2023년도 5월 달에 네가 이재명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있었고 제가 그 사건 들어간 것도 현근택 변호사 소개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투입된 거고 저도 그 당시에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있을 총선 때 소위 말하는 대장동 변호인단처럼 저도 그 덕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공을 세우려고. 솔직한 얘기예요. 당연히 그랬죠. 그걸 안 하려면 제가 미쳤다고 그런 사건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민주당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화영 씨를 왜 회유를 합니까? 뭔 이득이 있다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 측에서 좀 억측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이낙연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낙연 총리를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우리 이긴 사무총장이 훨씬 잘 알겠지만은 제 3지대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쪼우가 된 것이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 방송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보시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좀 해명을 하고 싶었다. 저는 이 말씀까지 드리고요. 이제 국정조사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녹취록이 더 공개된 걸 보고 수시로 한번 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5월 8일까지인가요? 국정조사가 언제까지죠? 5월은 아니 4월 4월 8일? 4월 8일까지밖에 안 돼요. 국정조사가 그렇게 짧아요? 그렇고 5월 8일 한 달 정도 하지 않나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의 성정은 지방선거까지 다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월 맞아, 우리 그만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까지는 잘 모릅니다. 5월 8일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저희가 국정조사에 나오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1313호인가 그 연어술 파티가 열렸다는데도 현장 조사 가신대요. 가신다고. 또 이렇게 쓰다듬을 거예요? 대법원 가가지고 싹 쓰다듬으면서. 근데 거기 좁아요. 되게 좁아서 볼 것도 없는데. 저는 연어술 파티에 연어가 연어 덮밥이었던 거, 연어 회 막 이런 연어 이만한 덮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어 덮밥에 소주를 먹으면서 연어가 이렇게 위험한 파티를 한다?
진짜 우리가 영어를 놔두고 한번 방송 네. 한번 해야 되나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뭐 한번 이거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방이 정말 치열하게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정말 최초로 저희가 1000명을 넘어서 2000명을 넘어서 거의 3000명 가까이 동접이 있었는데 저희 오늘 같이 이렇게 정말 고생해준 우리 수요일 멤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